리샤트 구조는 사하라 사막의 거대한 지층으로 매우 큰 황소 눈처럼 생겼어요. 너무 넓어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CIA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1965년 그들은 지자기 이상 징후를 찾기 위해 상공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기밀인데요. 아마도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곳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도시가 맞을지도 몰라요. 아틀란티스는 파도 아래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이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이야기인데요. 플라톤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곳은 녹음이 무성하고 세 개의 동심원 모양의 땅이 두 개의 원을 둘러싸고 있는 기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죠. 플라톤의 글에서 인용한 두 가지 주요 인용문은 아틀란티스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전형적인 섬이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서양에 있었다는 생각에 의문을 품게 돼요. 사하라의 눈과 아틀란티스는 닮은 꼴로 밝혀졌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사하라의 눈을 상공에서 보고 처음에는 운석 충돌 분화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의 고리 모양이 아틀란티스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하라 사막이 항상 사막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약 11,000년 전에 열대 지역에서 사막으로 변했죠. 연구원들은 타만 라셋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 강은 한 공동체를 지탱했을 수 있어요. 플라톤의 설명과 일치하는 리샤트 구조물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횡단 항로는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사하라 사막을 통과했어요. 이 바다는 빙하기의 끝으로 인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약 11,500년 전에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사의 월드뷰 이미지는 이 이론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동심원 고리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지구 진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동심원은 탄력 있는 암석층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어 산등성이와 골짜기의 으스스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중앙 봉우리는 400m 높이로 우뚝 솟아 있어요. 중앙 부분은 침식작용에 의해 크게 변형되어 봉우리가 솟아오른 원형 구조가 드러났죠. 사하라의 눈은 다른 충돌 분화구와 달리 놀라운 균형과 대칭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물에 의해 조각된 암석 융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동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침식된 고대 안티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금의 부력이 이 아름다움을 조각했다는 소금 디아피르 이론도 있어요. 연대 측정 기술을 통해 5억 4,1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쯤 전에 형성됐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고대 도구는 강바다 근처의 구조물 외곽골이 주변에 흩어져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더 오래된 석기 도구도 발견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창초기 일부 발견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흔적은 많지 않아요. 이 지역은 사냥이나 도구 제작과 같은 단기 활동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괴롭히는 또 다른 기이한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수께끼 중 하나가 노르웨이에 있는데 빛의 계곡이라고도 알려진 불길한 헤스달렘 빛 현상은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이 계곡의 폭은 15km에 달해요. 꽤 외딴 곳이지만 언덕 위에는 계곡을 스캔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특이한 파란색 상자가 높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이야기는 1980년대 헤스달렌의 밤하늘에 불타는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됐어요. 겁에 질린 지역 주민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발광 현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그중 일부는 집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안감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매주 약 20건의 목격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 신문, 잡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람들은 불빛을 직접 보기 위해 계곡으로 몰려들었어요. 1984년에는 자력계, 라디오미터, 기타 5m와 같은 정교한 장비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이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었어요. 어떤 것은 천천히 움직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속 3만 킬로미터의 놀라운 속도로 하늘을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먼 곳에서 반사된 빛, 공번개, 인공위성, 행성, 유성 등으로 이 빛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속도와 춤추는 방식은 이 모든 이론을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에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극에 알려진 675개의 호수 중 가장 큰 빙하 아래 호수입니다. 미지의 생명체를 쉽게 숨길 수 있죠. 이 호수는 동남쪽 빙상 아래에 있습니다. 얼음 밑으로 4km 정도 잠수하면 해발 500m 아래에 위치한 보스토크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가장 넓은 지점에서 길이가 250km, 폭이 52km에 달해요. 평균 수심은 432m이며 부피 기준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둥과 깊은 분지가 있는 수중 도시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 비밀의 호수는 193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채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2012년 과학자들은 얼음을 뚫고 사상 최장 길이의 얼음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을 뚫고 호수 표면까지 도달했어요. 2013년에는 얼음 핵을 추출하는 동안 고요한 바닷물이 분출하여 시추액과 섞이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깨끗한 물 샘플을 얻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화석 수자원 매장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달에 얼음으로 덮인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매우 유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19세기에 남극 빙상 아래에 담수가 숨어 있다는 이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지진음이 빙하 아래 호수를 암시했고 90년대에는 위성 데이터를 통해 보스토크 호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혼자가 아닙니다. 2005년 연구진은 호수 한가운데에 섬을 발견했어요. 그 후 2개의 작은 호수가 합류했습니다. 연구진은 빙하 아래 강으로 이루어진 비밀 네트워크가 이 호수들을 연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베네수엘라에는 카타툼보 강과 마라카이보 호수의 교차점에서 불길한 빛의 쇼를 선사하는 카타툼보 번개가 펼쳐집니다. 이 불안한 번개 현상은 1년에 약 140일에서 160일 밤에 발생하며 하루에 10시간 동안 계속되고 1시간에 최대 280회까지 번쩍일 수 있습니다. 이 번개쇼의 빈도는 계절에 따라 그리고 해마다 달라져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잠시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한 바람은 북미 대평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야행성 저층 제트기류라고 불려요. 이 바람은 주로 카리브해와 호수 자체에서 습기를 가져와요. 이 습한 공기가 높은 산등성이에 닿으면 산 위에 뇌우가 형성됩니다. 계속되는 바람 상황 덕분에 밤이 깊어질수록 뇌우가 더 많이 나타나요.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연간 번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다음 장소는 중국에 있습니다. 바로 롱류 동굴이에요. 이 동굴은 높고 기울어진 지붕과 튼튼한 기둥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약 2000년 전에 지어진 이 인간이 만든 동굴은 90년대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농부들이 연못을 파서 5개의 거대한 동굴을 드러낸 거죠. 더 파고 들어가자 19개의 작은 동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동굴의 폭은 18에서 34m, 높이는 8에서 18m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해 서한 황제 통치 시대의 역사적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고대 기록에도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벽에 끌자국이 남아있어 층층이 쌓아 올려졌음을 암시하지만 정확한 건설 과정은 여전히 수수께끼예요.